자, 이제 SAT의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라이팅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라이팅, 쓰는 걸 잘하려면 영어 회화에 능통해야 할 뿐 아니라 문법도 맞아야 되고 또 객관식 문제들을 풀 때 여러 가지 문법들에 이렇게 혼란이 오실 수 있고 또 답을 틀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라이팅 공부를 할 때 grammar, 문법 책을 사서 거기에 나오는 문법들을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SAT 라이팅에 나오는 문법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셔도 좋은 점수를 내실 수 있습니다. SAT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세이와 그리고 객관식 문제입니다. 에세이는 25분이 주어지고요. 객관식에는 35분이 주어집니다. 에세이는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객관식이 7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에세이가 25%밖에 안 되니까 나는 글 쓰는 건 싫고 이래서 그냥 이건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25%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객관식 75%를 아무리 잘하셔도 이 라이팅을 잘 못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25분 안에 에세이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essay supporting or disputing the statement. You may use example from history, literature, culture, current events, or your personal experience to support your position. 자, 이 문제는 어떤 스테이먼트에 대해서 support라든지 dispute라든지 essay, 25분짜리 에세이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먼트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 support를 하거나 dispute를 하라. support를 하거나 dispute를 하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 않고요. 뭐 히스토리에서 예를 들던, 리터처에서 예를 들던, 여러분들이 이 읽는 사람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얼마나 더 호소력 있게 글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법이 심하게 틀려서도 안 되고 에세이의 맥락이 없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걸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를 보고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시험장에 가셔서는 눈 뜨고 코 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재셔서 25분을 주셔서 저 토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쓰십시오. 여러 다른 토픽으로도 이 같은 연습을 하실 때 이 문법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안 될지 몰라도 이 자신감 면에서나 이런 속도 그리고 타임 매니지먼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임프루먼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이런 걸 하기가 싫은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에세이 쓰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분만이 SAT 라이팅에서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쓰기 싫어하지 마시고 꾸준히 쓰십시오. 타임 매니지먼트 중요하고 정말 많이 쓰실수록 잘 쓸 수 있습니다. 문법을 잘 알아야 하고 회화를 잘 알아야 하는 SAT 라이팅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웃라인입니다. 이 아웃라인은 것은 앞으로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앞으로 쓸 것의 윤곽, 뼈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25분 안에 아웃라인을 쓴다면 그 25분이 안 그래도 짧은데 솔직히 이게 좀 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분 안에 여러분은 책을 한 권 써내는 게 아닙니다. 채점자들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25분 안에 쓴 에세이는 굉장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굉장히 점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웃라인을 먼저 쓰셔서 이런 오르그나이즈를 먼저 해놓으셨을 때 채점자들이 한눈에 볼 때 이건 25분에 쓴 에세이지만 확실히 윤곽이 있어 보이고 딱 어디로 흘러가는지 플로우를 알겠다. 이런 것만으로도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퀀티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쓰실 때도 너무 길게 쓰셔서 시간도 잡아먹고 또 너무 길어지고 맥락이 없어진 에세이는 쓰지 마시고 항상 퀄리티, 양보다는 질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세 문단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한 문단 한 문단에 힘이 있고 25분에 쓴 것 같지 않는 그런 에세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에세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듯한 느낌, 25분 안에 쓰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윤곽이 잡혀있고 뼈대가 잡혀있고 살이 잘 붙은 느낌. 이런 주제를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예, 많이 써보셔야만 할 수 있고 또 이런 속도 조절, 아웃라인 이런 것에 베테랑이 되셔야 그런 에세이를 써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것은 SAT 라이팅의 객관식 문제들입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Identifying sentence error, Improving sentences, Improving paragraph. Identifying sentence error를 먼저 공부할 건데요. 이것은 SAT 라이팅 객관식 문제의 앞, 뒤 약 10문제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일단 예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gion has a climate so severe that plants growing there rarely had been more than 10 inches high. No air. Identifying sentence error 문제들은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고 몇몇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고 A, B, C, D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이 중에서 문법적인 에러가 있는 거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no error를 고르시면 되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SAT 라이팅이 쓰는 문법 에러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달 외우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Identifying sentence error는 물론 Improving sentences, Improving paragraph 역시 비슷한 포맷의 그래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만 제대로 아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SAT 라이팅 객관식 문제들이 쓰는 이런 어떤 속임수, 이런 어떤 문법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sentence fragment. 한글도 그렇듯이 영어 문단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일 수 있고 정확한 형식과 문법을 따르지 않은 문장을 바로 sentence fragment라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ttering over the cauldron when the ball bounced off. 이것이 하나하나가 센텐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sentence fragment. subject와 verb의 문법이 일치하지 않고 또 혼자선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dependent clause들은 센텐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ntence fragment, 센텐스의 일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말로 고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 witch is muttering over the cauldron. 그러면 subject가 생기면서 이것은 sentence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고칠 수 있겠죠? When the ball bounced off, the mom jumped. 아무런 거나 뒤에다 넣어서 complete sentence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sentence fragment는 주로 improving sentence나 improving paragraph에 많이 나오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run on입니다. run on. 계속 간다는 말이죠. run on. 그렇듯이 sentence가 어떤 중간에 씌워주는 preposition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The wizard tasted a potion. They found a mixture. 그야말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and, but, how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걸 역시 improving paragraph나 improving sentenc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장이긴 하지만 역시 run-on입니다. I'm hungry, I have to eat. I'm hungry, so I have to eat. 이 정도가 올바른 correction이 되겠습니다. run-on은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에세이를 쓰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그럴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run-on은 상당히 이렇게 맥락이 없어 보이게 하고 또 이해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를 보시겠습니다. agreement인데요. 이 앞에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agreement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라이팅 객관식의 문법 오류들은 대부분은 agreement에서 나옵니다. 아주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잘 보면 굉장히 쉬운 agreement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agreement가 도대체 뭔지, 어떤 종류의 agreement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verb agreement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subject와 verb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I am, she does, 뭐 we do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cluster of grapes was 이런 게 약간 헷갈리는 건데요. a cluster of grapes, grapes가 왔다고 해서 이건 were이겠지. grapes were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이 앞에 클러스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헷갈리는 예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헷갈리는 게 parenthetical impression이라 해가지고 as well as, along with, together with, like 이런 식의 이런 어떤 클라우즈들이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떻게 헷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I, like the mandrake, am ready to scream. 이게 이 mandrake이 subject 아니고 이렇게 I가 subject라는 거. 또 하나 예를 들면 the owl, together with the cat, has gone. cat가 subject가 아니라 owl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어그리먼트, subject verb 어그리먼트는 상당히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SAT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할 테니까 이런 것에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그리먼트에 나오는 문법적인 이런 에러는 pronoun verb agreement입니다. either of the groups wins. 그러니까 either 이나 nobody 이런 것은 단수로 친다는 거. 문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유념해 두셔서 either of the groups win.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agreement, subject와 verb가 이렇게 맞아야 하는, pronoun과 verb가 맞아야 하는 이런 agreement. 정말 중요한 문법 에러고 SAT 라이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실 때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댕글링 마디파이어 역시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댕글링 마디파이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마디파이어해야 되는 마디파이어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 생겨나는 에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Walking down the hills, the castle was seen. 이게 뭐냐면 마디파이어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Walking down the hills. 하지만 이 다음에 오는 나운을 이 마디파이어가 마디파이를 해야 되는데 castle이 walking down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이 어떻게 걷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커마가 나왔을 때 그 앞에 이런 어떤 walking,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 다음 나운을 modify 할 때 이 dangling modifier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걸 굉장히 SAT2 writing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쓰는 문제입니다. 이걸 고치려면 뭐 걸을 수 있는 걸 앞에 넣는다면 다 고칠 수 있겠죠. 뭐 walking down the hills, I saw the castle. 이런 식으로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 내려오다가 성을 봤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improving sentence와 improving paragraph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문법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잘 푸실 수 있는데 그냥 범위만 커진 겁니다. improving sentence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에 밑줄이 쳐져 있고 identifying sentence error 때처럼 그 문장을 더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improving paragraph도 똑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잘 쓰지 못한 에세이를 토대로 그거에 대해서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장의 문단에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꿔서 더 좋은 에세이를 만드는, 더 좋은 paragraph를 만드는 게 improving paragraph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풀 때 정말 꼭 쓰셔야 하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CS입니다. Clear, Concise, Specific의 줄임말로서 현재 여러 SAT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Improving Sentence나 Paragraph에서 나오는 답들은 항상 Clear, 명확하고 Concise, 정확하고, 짧고 Specific,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lear하고 specific 있을 내용 다 있고 명확하다면 concise, 짧은 게 답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improving sentences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sentence를 뽑는 건데요. 제가 봤던 SAT 라이팅 시험에서 실제로 10개의 문제 중에 한 7개 정도가 답들이 가장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현명한 찍기를 하신다면 가장 짧은 답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만 짧은 답이라고 specific, 있을 내용이 다 없고 뭐 내용이 빠져있고 이러면 답이 아니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clear, concise, specific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많은 학생분들이 벌벌 떠시는 SAT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 라이팅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에세이를 쓰는 것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계속 반복해서 쓰시고 여러 가지 토픽을 자신한테 줘서 시간을 재서 하십시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Identify sentences, paragraph, identify sentence error 다 똑같습니다. 문법을 잘 아시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라이팅을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겁에 질리거나 처음부터 포기해서 이렇게 집중력을 잃으시고 이렇게 자신감이 쇠퇴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잘 보셔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택틱스를 잘 사용하셔서 푸시면 이런 에러들도 잘 불가내실 수 있고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